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근세사 150년 동안에 이 땅의 최고 영웅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서슴지 않고 흥선대원군을 손꼽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혁혁한 가문 흥선대원군의 운영궁의 족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따지고 보면 흥선대원군은 왕족의 핏줄로서는 서 가까운 왕족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한갓 한 왕가의 가지에 불과한 이 집안이 직접 왕가의 알짜 주인이 되게 되는 빌미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이 21대 임금인 영조대왕의 손자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적통의 왕손이 되었습니다. 남연군은 아들 사형제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창응, 둘째 아들은 이정응, 셋째 아들은 뒷날 민비와 함께 손을 잡고 영의정을 지내다가 이모군란 때 죽은 이최흥이며, 넷째 아들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나이 18세 때 아버지 남영군의 상을 당했습니다. 안동 김씨들에 눌려 큰 벼슬 하나 못 해보고 능참봉으로 불우하게 지내다가 죽은 몰락한 궁집이라 해도 그래도 명색이 궁집이요 아들이 사형제가 되니 어디엔가 좋은 명당 자리를 가려서 묻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흥선군은 직관을 데리고 묘자리를 보러 여기저기 몇 날을 돌아다니다가 충청도 덕산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직관과 흥선군은 덕산 땅 어느 산등성이에 올라 앉아 보니 산세는 굵고 또 광활한 터에 앉아 제법 쓸만한 자리가 보일 것 같은 산줄기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저기 좀 보게. 그거 참 굉장하도다. 직관 노릇 40년에 저런 기막히게 좋은 자리는 처음이야. 그런데 안 되겠어. 아니, 무엇이 보이요? 그런데 안 되다니요. 저 대덕사 탑자리가 보이요. 석양을 받은 탑. 직관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흥선군 이하응은 뛰는 가슴의 고동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저 석탑자리가 어쨌다는 것이요? 저 석탑자리가 바로 기막힌 묘자리요. 그런데 묘를 쓰자면 저 석탑을 허물어 버려야 할 텐데 저렇게 웅장한 석탑을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이미 늦었다 한 것이요. 형국은 무엇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요, 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천기가 아니요. 순간 흥선군은 얼굴이 노래지고 말았습니다. 흥선군은 그 걸음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 논문서와 집문서까지 처분하여 얻어낸 2만냥 중에서 그 반액을 주머니 속에 넣고 이튿날 밤 다시 대덕사 성방에 나타난 것입니다. 흥선군 이하응은 대덕사 주지와 담판을 한 끝에 그렇게 만냥짜리 한 장을 건네주면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주지스님, 이 사찰에 불을 질러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 1만냥짜리 한 장만 가지면 대덕사를 떠나 환속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요. 또 어디를 가나 불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대덕사만한 절 하나는 거뜬히 세울 수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늙은 대덕사 주지는 흥성군에게 졸리고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주지 스님은 흥성군을 보내놓고 한밤중이 되었어야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대덕사가 다 올라가는 화강을 보고 나서 흥성군은 밤을 밝혀가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흥성군 이하응은 자기 아버지 남영군의 상녀를 모시고 곧장 서울에서 덕산까지 수백 리 길을 내려왔습니다. 상주들은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린 탓인지 불탄 절마당 한쪽에 멍석을 펴고 그 위에 차이를 치고 밤바람을 막으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형님 셋이 잠을 자다가 모두 똑같은 시각에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고 앉더니 그 참 이상한 꿈이네. 아니 형님도 이상하면 꿈을 꾸셨어.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지랄 같은 꿈일세. 웬 흰 옷을 입은 늙은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놈들 남영군 자식놈들 사형제가 모두 왔구나 하는데 아니 노인장은 뉘신데 이렇게 화를 내시오라고 하니 뉘는 뉘야 내가 바로 탑 귀신이지.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내 집을 빼앗는 것이냐. 당장 돌아들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을 모두 죽이고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해버릴 것이니 돌아들 가거라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하고는 마병 이창응이 말을 하자 나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공교로운 일이 있는가. 흥성군의 형들은 아무래도 이 자리는 불길해서 안 되겠다며 다른 자리를 물색하자고 했지만 흥성군은 형님들은 죽어도 제사 지내줄 자식이라도 두었으니 덜 서럽겠지만 이 자리가 불사은귀의 임금님이 나는 자리라면 나는 아직 핏덩이 하나도 없는데 형님들은 임금시킬 자식들이 있지 않소. 18살 먹은 표독한 아니 대추씨처럼 앙당그러지고 한강물을 송두리째 퍼담을 만한 오척당구의 흥성군의 고집으로 결국 이 자리에 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불사은귀의 임금님이 날 자리에 묘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하고는 흥성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